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들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로죠.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늘 세상클릭TV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해왔는데 요즘은 광야를 나와서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공정사회 국민감시단과 홀리시드 버스킹 교회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콘서트를 해왔고요. 이제 홀리시드 버스킹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오늘 4주차 했습니다. 광야를 찾아서 세례 요한같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는 저희들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국민이다. 문집단 정상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요즘 나라가 참 복잡하죠. 뭐 언제 복잡지 않은 시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 근래에 돌아가는 걸 보면 또 그 차원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렵고 살기가 좀 어려우면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면 복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나라의 정체성,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날아가 버리면 이건 어디서 회복을 하죠? 이것이 국민들이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조국을 통해서 이 좌파 세력들의 민낯을 속속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한계를 또 넘어서서 이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세력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조국을 감싸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국민들을 선동해왔던 그런 거짓말이 이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모든 것을 수긍하면 될 문제인데 그것을 수긍하지 않고 지금도 발뺌하고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특혜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치소에 가 있는 이들의 가족들,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뻑하면 그 가족들은 왜 그렇게 병 환자가 올려있는 가족들인지 병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런 세력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붕괴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저희들은 문집단 정상인가? 이들이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왜 문재인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집단이라고 했을까요? 좌파 세력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만 도려내면 되는데 이 세력들 전부가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과연 뭔가,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들은 지난번 참여연대 앞에 가서 정중히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를 보셨지만 말은 번저리한데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그들, 저희들은 그것을 야단쳤습니다. 예전에 MB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바른 말을 많이 했던 당신들, 지금 조국 사태 이런 문제 때는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 제 얘기가 일리가 있죠. 그런 야단 좀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원고등학교 앞에 가서 저희들 전교조를 향해서 정중히 야단치고 왔습니다. 교육을 잘못시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수학, 국어 이거 좀 잘 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정체성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성장해 가는 동안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바로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30년, 40년 동안 전교조들이 바로 이런 교육을 잘못된 이념 교육을 학생들에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이번 인능고등학교 예를 보셨지만 또 그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되었을 때 이 나라는 과연 자유란 말이 존재할 수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 일정들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금 광화문 앞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의 구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마침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삭발에 이어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좌파 세력들은 정치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정치쇼라면 그들이 해왔던 것이 그동안 이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80년대부터 이런 모습으로 해왔던 그들이 지금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것을 구태의연한 정치쇼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이미 80년대부터 정치쇼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정치쇼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국의 사태를 봤지만 내로남불을 넘어서 조로남불, 그들이 바로 조로남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수진영에서 이런 단식을 하면 쇼라고 일관하는 그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 같은 하늘 밑에서 같은 산소를 마시며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한스럽고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에서는 그동안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요즘 KBS가 더욱더 엉망이죠. 한때는 김재동이를 출연시켜서 되지도 않는 방송을 하고 돌같은 작자를 출연시켜서 친중 발언을 하고 반미 발언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요, 유시민이 그 작자를 이번에 선거 관련 방송을 독점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독점이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출연시켜서 지금 금액은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데 편당 5천만 원을 준답니다. 한동안 김재동이가 2천만 원 받았잖아요. 1시간 강의하고. 그런데 이번에 유시민이는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방송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고 밝히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왜 그게 사생활이죠?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시청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청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공영방송, 과연 제대로 된 공영방송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를 찾아가서 서명 또 거부 신청자들을 명단을 제출했건만 KBS는 이런 방금 말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집에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안 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수신료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여기 주부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전기요금에 시청료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희들은 서명을 받아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십자 회비 같이 내기 싫으면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방송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요금을 안 내면 이 겨울 추운 겨울에 전기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우리 주부들 많습니다. TV 수상기가 없어도 전기요금을 내야 되고 TV를 보지 않아도 내야 되는 불합리한 방송법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파 왜곡 방송,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를 칭송하는 종북 방송 수신료를 거부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건 이제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에서 전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명총인데요. 공정선거를 쟁취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지만 투표는 국민들이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투표는 국민들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이것이 공명총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을 저희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사전선거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0% 이상이 32%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표를 한 용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자개표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투표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서 양당에서 여야가 함께 참관인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분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합니다. 컴퓨터는 제가 지금 컴퓨터를 만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입력시키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키면 컴퓨터는 그 잘못된 정보가 잘못됐는 줄도 모르고 분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투표한 그 내용이 제대로 분류가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직접적인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공명총회 김철영 사무총장님 모셔서 저희들과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올라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로 씁시다. 가끔 이게 방송이 되는데, 자, 거기 마이크가 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기에 깜짝 놀라서 그런지 마이크가 잠시 이게 됐네요. 자, 우리 공명총 공명선거 정치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우리 김철영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잠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명선거 정치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철영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문 전도사님께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곤경, 이 위기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참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중에 또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공명선거, 이 공명선거를 잃어버린 입장입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개표는 바로 권력자가 한다. 그런 권력자의 손에 우리나라 주권이 몽땅, 국민 주권이 전부 강탈당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참 선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같이 99.9% 나오는 그런 선거는 선거가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선거가 맞는데 개표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99.9%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김철영 총장님 그동안 활동을 많이 참 하셨는데 대략적인 말씀은 좀 들었고요. 요즘 이제 앞으로 하실 그런 계획들이 어떤 게 있죠? 제가 듣기로는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하는데 이 하게 된 동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문재앙 정권이 잘못됐다. 부정투표로 당선이 됐으니까 이거를 원인무효, 원천무효 그리고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끼리 같은 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에서 제7장 7번째로 중요한 무거운 헌법기관이지요. 앞에 있는 헌법재판소 6장 제 5장 사법부 이런 데는 사법부가 판사가 약 3,000명 되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약 3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는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바로 이 3,000명이 심지어 10배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선거권,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코끼리 같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과 싸우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재판 가지고는 도저히 판결에 이르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호하고 있는 그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보호막까지 쳐줘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1000만인 서명운동, 그래서 온 국민이 바로 잘못된 선거법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제안하고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착실히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동안 이제 고발당하기도 하고 재판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당을 찾아가고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외쳤지만 그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됐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만인 서명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1000만인 서명에서 문재인한테 전달하면 제대로 그걸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국이 사태 같은 경우 보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원해도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00만 명 그래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디 가면 서명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디에 인터넷에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연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눈이나 깜짝하겠느냐. 문재앙이가 내가 가짜로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바로 내려오겠다, 퇴진하겠다, 하야하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점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도둑놈이 자기가 잘못했다, 강도가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 그만두는 예가 세계사에 극히 드뭅니다. 대한민국의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공포를 무릅쓰고 그렇게 나선다면 그 애국 충정을 내가 왜 맡겠느냐 하고 물러난 위대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을 제외하고 세계사에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앙이는 악마, 악질, 악당이 아닙니다. 악마가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물러나겠느냐?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느냐고 보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판을 해서 6개 단체가 온갖 재판을 했는데 이 법관들이 사법부마저 70%가 벌겋게 물이 들어서 응하지 않고 재판을 질질 끌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재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고 선거법 개정, 내년도 4.15 선거를 최소한도 요것만은 하는 그런 취지의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재판으로 사전선거 투표용지 발급기라는 걸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여기에 같이 힘을 실어줘야 할 이유는 바로 힘을 합치지 않고는 다 같이 뜨거운 관심과 우리의 열정이 합쳐지지 않으면 문재양이는 결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다른 그 집회하고 집회와 겹치지 않기 위해서 4시에 과함은 5분 출구입니다. 동아일보사 바로 옆에 청계광장, 소라탑 광장이라고도 합니다. 소라광장. 그 청계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4시에서 6시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정선거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감시단, 저희들의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잘못된 것을 이겨보고자 저희들이 뭉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뜨거운 관심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친다면 드디어 문재양이가 힘에 밀려서 그 열기에 밀려서 임계점이 폭발을 해서 무너지는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 공명총과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이 그동안 끊임없이 청계광장, 소라탑이죠. 청계광장 하면 긴데 시청에서 시작되는 부분부터입니다. 동아일보 옆에서 서명운동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KBS 시청료 거부운동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있는데 거기 오시면 이렇게 서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되든 안 되든 1000만 명 서명운동,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선거법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죠. 물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놓으면 장난을 좀 덜 치도록, 또 아무튼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시고 자세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라탑 앞에 오시면 직접 우리 사무총장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이 세상클릭 TV를 통해서 인터넷 주소를 공개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직접 들어오셔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정사회 국민감시단 대표를 맡고 계신 김종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KBS 시청 거부운동, 1000만인 거부운동을 하고, 또 저희가 동시에 공명선거 쟁취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맥상통 정도가 아니라 같은 운동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부정선거란, 대한민국 주권을 앗아간 부정선거란 바로 시작이 여론조작입니다. 부정선거 이퀄 여론조작 플러스 사전선거 플러스 바로 전자개표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작으로 분위기 조성을 온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켜놓고, 두 번째 사전투표로 투표하게 해놓고 몽땅 바꿔치기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방점으로 바로 전자개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란 한마디로 여론조작 플러스 사전선거 플러스 바로 전자개표입니다. 근데 여론조작을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KBS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서 KBS 시청 거부운동을 1000만인 거부운동을 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와 전자개 표기를 하지 말자. 이걸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런 뜻의 그런 뜻의 천만인 거부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 거부운동에 국민 모두가 합쳐, 힘을 합쳐, 기도와 함께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사무총장님, 그동안 지난번 대회할 때보다 점점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이 보이니까 편한 마음 가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슬슬 흔들거리니까. 걔들은요, 곧 내려와요.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네, 제가 다음에 하고요. 자, 방금 지금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공명선거 이런 조작된 여론이 그잖아요. 여론은 누가 하느냐? 방송에서 합니다. KBS. 다음에 이 여론 조작을 문제가 나왔으니까 드루킹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다음 주에는 드루킹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세요. 조영권 박사님 나중에 다음 주에 모셔가지고 드루킹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방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는 오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날씨가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지금 지나가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하신데 옛날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곧 이제 잘못된 정권은 내려온다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좀 내세요. 저는 뭐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정의는 꼭 이긴다 이런 통상적인 말씀만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좌파들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속속들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같이 계속 열심히 태극기를 흔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김종문 전도사의 통찰력으로 말씀드리면 익히 예상되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조국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검찰이 드디어 법무부를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청와대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얘기를 방송을 줄곧 했습니다. 조국의 민정수석실은 좌파 세력들의 자금 창구다. 맞죠? 지금 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죠? 사모펀드 혼자 있겠어요? 유재수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유재수 그 문제에 왜 사모펀드가 얘기 또 나옵니까? 법무부 건드려 보세요. 다음에 사모펀드 얘기 또 나옵니다. 거기도. 다음에 청와대 건드려 보세요. 또 사모펀드 얘기 나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되어 갑니다. 윤석열 검찰 기죽지 말고 이 정의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끝까지 가자. 오늘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마로니에 공원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